안녕하세요. 빠른 커피의 김사원입니다. 이제 창업과 관련된 내용을 강의 형식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한 10강 정도 될 텐데, 뭐 짧게 짧게 이야기 드리면서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제 이야기일 거고요. 쉽게 쉽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창업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이야기 드리는 건데, 이 창업이잖아요. 이 창업은 저는 어떻게 하게 됐냐면은 20대 때 취업이 안 돼가지고 창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취업이 안 되면 보통 창업을 합니다. 왜 하냐?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 먹고 살려고 하는 창업이 대부분이고요. 실제로 내가 뭐가 좋아가지고 해서 하는 경우는 약간 드물어요. 어찌됐든 내가 창업할 사람이냐, 취업할 사람이냐, 이거 결정하는 건데, 저는 이제 취업이 안 돼가지고 창업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창업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우리가 20대부터 50대까지, 그러니까 이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취업을 할 수 있는 기간대가 있고, 여기서 일을 하게 되면 일이란 건 뭐예요? 노동력을 제공하고 돈을 받는 거잖아요. 이 노동력을 제공한 10년 정도 쭉 하다 보면은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됩니다. 이 전문가가 돼가지고 업계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이러면 또 다른 데서 이직을 해가지고 50에서 65세까지 일을 하게 되죠. 65세까지 잘 일을 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연금이나 이런 건데 우리나라가 이제 연금이 고갈되고 뭐 이러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되는 나라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어찌됐든 그런 고민의 시점이 오게 된다면, 고민의 시점이 오게 된다면, 저는 20대 때였죠. 누군 30대 때 올 테고, 누군 50대 때 오고, 누군 65세 이후에 올 수도 있는데, 이런 고민의 시점이 왔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모두 창업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잘났다, 안 좋다가 아니라 제가 지금 떠들 수 있는 거는 저는 20대 때 창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한 15년간 해왔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혹시 뭐 질문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주시면은 제가 아는 한도 안에서 이야기 드릴 건데 그 이메일로 받아볼 예정인데요. 그 질문을 주실 때는 제 그 아이디가 카페 컨셉이에요. 제가 카페를 창업했는데 카페를 창업하고 바로 느꼈기 때문에 이걸 바로 만든 거예요. 네이버고요. 저는 이제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긴 한데, 실제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돈을 벌려면 이제 카페를 통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 카페는 뭐냐라고 딱 정의를 내리면, 아, 컨셉이구나. 저는 이제 돈 벌었을 때 딱 그 느낌이 있어가지고, 아, 이거를 잘 설정해줘야 되는구나라고 느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돈 많이 버는 친구들도 있고, 후배들 중에, 선배들 중에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도 있고, 지금도 그 연장선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저는 컨셉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창업을 하기 전에 어찌됐든 어디선가 돈을 벌고 있을 거잖아요. 돈을 벌고 있는데 취미가 가장 중요하다, 일단. 저는 취업이 안 돼서 했기 때문에 이거 노네인데 어, 어떤 일이든 어떤 일이잖아요. 돈을 받고 하는 건 이제 노동력을 제공하는 일이고, 취미는 뭐냐면은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취미가 제일 중요해요. 창업할 때. 왜 그러냐면 일단 첫 번째로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내적 동기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적 동기라는 게 뭐냐면은 이 외적 동기가 있고 내적 동기가 있거든요. 외적 동기는 말 그대로 돈을 주면 일하게 되는 거고, 내적 동기는 뭐냐면 내가 좋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좋아하면 어떻게 해요? 오래 할 수 있어요. 10년 이상. 10년 이상 쭉 좋아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려면 취미가 제일 그리고 인생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취미가 더더욱 중요해요. 그래서 돈이 된다고 하지 말고 일단 취미를 하나 설정해 놓고 열심히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가끔씩 뭐 고민 상담이나 이런 거 할 때 취미가 뭐냐고 가끔 물어볼 때가 있어요. 취미가 그 다음 일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그 다음에 이 취미가 어디에도 영향을 미치냐면 창의력에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쳐요. 제가 돈 받고 하는 일은 그냥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일을 줄일까만 고민하는데 내가 좋아해서 하는 일들은 창의력을 발휘해가지고 남들이 하지 못했던 일들도 많이 가능하게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피를 했잖아요. 저는 커피를 하는데 커피 중에서도 가장 공부해 보니까
저의 호기심과 딱 맞닿아 있던 거는 이 맛 관련돼 가지고요. 커피 맛. 이 커피 맛이 알고 보면 향인데 향이 복잡하잖아요. 어렵고. 이 향을 분석하다 보니까 아, 생두 원재료에 있다. 이거 요리하는 사람들 다 재료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생두에 있더라고요. 근데 다른 음식과 다르게 커피는 좀 더 복잡해요. 왜냐하면 거의 향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여기에 함몰됐다기보다는 여기에 집중하게 됨으로써 다른 일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생두와 관련된 여러 일들, 그다음에 산지도 가본다거나, 그다음에 생두 거래소라고 이름을 만들어서 국내에서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일들도 해보기도 했고, 근데 그 제가 계속 할 거 그랬어. 생각해보면 그래요. 아, 어찌됐든 그 취미를 일로서 하면 그 취미를 깊숙이 하면은 창의력이 돋아서 새로운 남들이 가지 않았던 직업을 창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저도 많이 했던 것 같고 지금도 과정 중에 있어요. 저도 일을 또 만들어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 주변에 이렇게 저처럼 시작해가지고 일을 많이 만들어내는 분들이고 커피 헌터라는 이름은 아니고 커피 뭐 캐스팅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줘가지고 커피를 가져온 사람들 해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짓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랬잖아요. 동기부여가 굉장히 중요한데 외적 동기는 돈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순간 한계가 있어요. 근데 내적 동기가 충만하면 이거를 전문성을 발휘하기 굉장히 좋아요. 전문성이라는 뭐냐? 10년 이상 해야 되잖아요. 어찌됐든 이 과정이 있는데 이 10년 이상 하는데 이 내적 동기 돈 말고 취미로 활용된 이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이 내적 동기가 충만해져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커피 맛을 탐구하다 보니까 이 돈이 되든 안 되든 생두를 알아보고 생두하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면서 네트워크를 형성했거든요. 이 전문성이라는 게 어느 순간 넘어가면 네트워크예요. 네트워크. 네트워크를 형성하다 보면은 여기에 전문가가 되는 거거든요. 이 유튜브들끼리 만나는 것도 이 유튜버로 전문성을 키웠기 때문에 끼리끼리 만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유튜브를 처음 하잖아요. 처음 하다 보니까 이 끼리끼리 만나는 게 없어요. 근데 그리고 다른 일도 바쁘다 보니까 뭐 이런 게 부족한데 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취미와 전문성인데 전문성은 말 그대로 이걸로 10년 이상 하다 보면 전문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냥 꾸준히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냥 뭐 꾸준히 할까 생각합니다. 올해 목표가 사실 목표 1000명이었는데 커피로는 1000명이 근데 바빠서 업로드도 좀 잘 못한 거 있는데 이 창업이나 이런 이돈 되는 정보만 해가지고 빨리 1000명 모을까 해요 지금 그래서 빨리빨리 만드는 것도 있어요. 아무튼 질문이 있으면 카페 컨셉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 안에서는 무조건 알려드릴게요. 이게 돈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주변에 돈 번 사람 많이 알잖아요. 진짜 돈 많이 번 사람 많이 해. 지금 가장 유명하다는 로스터 뭐 이런 사람들도 알고 보면 저의 역량이 1%는 다 들어가 있어요. 1%라고 하면 좀 많을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그렇고요. 그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취미를 집중하다 보면은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생겨요. 시장에 대한 이해도. 커피 시장에 대한 이해. 지금 지금이 어떤 시점이냐면은 커피 지수가 굉장히 높은 시점이에요. 어느 정도로 높냐? 여태까지 커피가 나온 이래로, 지수가 나온 이래로 가장 높은 230, 235, 뭐 이렇게 찍고 있어요. 지수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팍 찍고 지금 더 올라가냐, 아니면 떨어지냐, 이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해도는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과정 중에 있어요. 이런 과정 중에. 보통 100지수여야 시장이 안정되었다라고 해가지고 100을 기준으로 말하는데 200이면 뭐예요? 2배 오른 거죠. 옛날에 만약에 브라질이 5천 원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10,000원이 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시장의 생두 가격이 2배가 상승한 거죠. 근데 이때 오를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굴 것 같으세요? 오를 때 가장 행복한 사람. 행복하다기보단 다 괴로워요. 사실 다 괴로운데 그나마 돈을 많이 버는 그룹이 있어요. 이 오를 때. 어떤 그룹일까요? 그 시장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이때 다 슬픈 게 아니라 누군가는 좋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때 누가 가장 좋냐면 생두 수입업자. 생두 업체들이 제일 좋습니다.
뭐 좋다기보다 운인데 이것도 생두 업체들은 그때그때 사야 되는 생두들이 있어요. 근데 살 때 어찌됐든 미리 사거든요. 이게 선물이고 미리 사야 배 타고 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3개월에서 뭐 짧게는 한 달, 길게는 3개월 이상 해가지고 이 텀을 두고 사는데 살 때 올라. 그죠? 그럼 요 갭 차이를 좀 먹을 수가 있어요. 가격을 빨리 올려서. 살 때 또 올라. 계속 올라. 근데 어느 순간 딱 꼭지점 찍어. 이제 로서들이 막 사재기를 시작해. 이러면은 기존에 있던 여기에 있었던 안 팔리던 재고 생두들이 한 번에 쫙 팔리게 되는 사재기 현상으로 싹 팔리게 되는 영향이 있는데 이게 꼭 브라질만 그런 게 아니라 브라질을 곁들여서 여러 가지 생두들 있잖아요. 뭐 온두라스라든지 과테말라라든지 뭐 르완다, 뭐 부룬디 잘 안 팔리는 생두들 있잖아요. 그런 재고들도 얘가 여기까지 올라감에 따라서 이때 샀었어도 이 생두라는 게 1년까지 뉴크랍이잖아요. 가격이 이렇게 업해서 받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재고를 탐과 동시에 이런 생두들이 팔리기도 해요. 특정 로부스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배가 올랐다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사놓고 안 팔려서 쟁여놓더라도 갑자기 가격이 오르면 가치를 더 받아갈 수 있어가지고 생두 업체가 재고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타이밍이다. 여러분들이 사재기해서 그렇다, 사실은. 그런데 어찌됐든 필요한 양만큼 잘 사셔가지고 이 위기를 잘 극복했으면 좋겠고요. 저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있기 때문에 커피와 관련되거나 어떤 창업을 하든지 간에 뭐 생두가 됐든 뭐 원두가 됐든 근데 그 자본금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본금에 따라서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 가장 쉬운 건 이제 흔히 보는 카페겠죠. 예,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남들보다 조금은 높을 수 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취미가 가장 중요한 게 사업할 때. 취미가 왜 사업할 때 중요하냐면 브랜드 때문에 그래요. 브랜드. 이 브랜드가 왜 중요하냐? 브랜드는 스토리를 깔고 있어야 돼요. 스토리를. 그럼 어떤 스토리냐 했을 때 이 대표적인 예시가 있어요. 그 스타벅스죠. 스타벅스. 스타벅스 누가 창업했나요? 스타벅스. 실제로 스타벅스는 시애틀의 작은 로스터리 카페였는데 이거를 경영권을 하워드 슈츠가 인수하면서 세계적인 회사로 성장하게 된 건데 이 하워드 슈츠가 왜 스타벅스의 경영권을 인수해가지고 어떤 컨셉을 넣냐면은 그 이태리에서 먹었던 에스프레소가 자기는 이태리에서 먹었던 에스프레소 감미로 그 영감을 받아가지고 따뜻했던 분위기에 영감을 받아서 그 에스프레소 머신에다가 미국식에 맞게 물을 탄 아메리카노 커피를 이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 미국은 브루잉 커피를 먹었는데 이태리 에스프레소를 막 먹고 강한 향미에 이끌려가지고 아메리카노를 만들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하워드 슈츠가 취미로 커피를 이태리에 가서 먹지 않았다면 스타벅스 인수하지도 않았겠고 커피로 아메리카노를 만들지도 않았겠죠.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그다음에 이런 스토리, 브랜드 스토리를 통해서 커피의 종주국은 이태리다라는 어떤 스토리를 통해서 하워드 슈츠도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 수 있었다, 스타벅스를. 그래서 이 스토리 때문에 취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빨리 취미를 하나 만드시고 그 강제로 한번 좋아해 보세요. 근데 취미는 강제로 좋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보면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렸을 때 뭐 좋았던 것들이라든지 뭐 무의식을 한번 헤쳐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저도 커피를 하면서 그 취미로 시작했다가 커피 맛에 공부를 하게 되면서 이렇게 깊숙이 일을 하게 된 경우인데 저는 이제 커피 말고 이제 나이가 40대가 돼가지고 다른 취미도 하나 만들고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야구를 하고 있는데 사회인 야구를 하다 보니까 그냥 하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들 계속 만나게 되잖아요. 그죠? 만나는 사람 계속 만나다 보니까 나름 뭐가 생겨요. 근데 이거 근데 이걸 돈으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저는 이게 순전히 취미로 하는 거거든요. 취미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커피처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찌됐든 여러분들도 취미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비즈니스나 일적으로 도움이 돼서 여러분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저는 이제 네트워크를 형성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창업할 때 이 네트워크를 활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영상을 통해서 어찌됐든 뭐 제가 주로 하는 일은 원두 납품이나 비즈니스적으로 보면 제 생두나 원두 납품인데 그 창업을 하게 되면 어찌됐든 비즈니스적인 이해가 여러분보다는 조금 더 많아요. 커피 쪽으로. 다른 쪽으로는 없는데 커피 쪽으로는 좀 더 많으니까 메일 보내주시면은 제가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것들 고민하면서 충분히 고민해 보면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일단은 제 아이디가 카페 컨셉이잖아요. 그 다음에 가장 흔한 게 생두로 창업하거나 뭐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는 카페의 컨셉을 통해서 창업하게 해가지고 돈을 버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봤던 어떤 컨셉들을 좀 면밀히 분석해 가면서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영상이고요. 뭐 편집 없이 그대로 올릴 거기 때문에 손은 왜 이러고 있냐? 마이크가 좀 약간 에러여가지고 제가 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다음에는 컨셉과 관련돼가지고 여러 사례들을 하나씩 이야기하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는 카페 컨셉입니다. 카페 컨셉.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